이번 사연은 대성통곡하며 신세한탄을 하는 시모 면전에 대고 이혼 선언을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40 좀 넘은 나이에 언젠가부터 이혼만 꿈꾸며 살다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혼이라는 걸 하려니 아이가 마음에 걸려서 참 오래도 망설였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확신이 듭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확신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결혼 생활 내내 아이를 하나 더 낳으라고 저를 압박했지만 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아이를 낳는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고, 남편의 아이를 내가 낳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었으니까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오롯이 우리 아이에게만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원했던 건 별거 아니었어요. 그저 소소한 일상이었고, 이제는 아이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망설였지만 반대로 아이 때문에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숨이 막히고 답답하기만 했거든요. 이 괴물 같은 사람들과 내 귀한 아이를 더 이상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더 돈을 쓸 수 있다는 것과 아이의 인성에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아이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그저 시댁에 돈 벌어오는 하녀로 살았어요. 남편과 결혼하면서 시부모님과 합가를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우리가 2년만 같이 잘 살자. 그럼 2년 뒤에는 집 하나 사서 너희 내보내주마.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에 더해 제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아이도 돌봐주겠다고 약속도 하셨고요. 그런데 2년은 무슨, 2년이 몇 번이나 지나도 분가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은 당연하다는 듯이 여겨졌고 육아 도움도 전혀 없었죠. 아이를 돌봐주기는커녕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육아관 차이로 매일같이 저와 시어머니는 갈등만 빚었습니다. 게다가 아주버님 문제까지 겹쳤어요. 아주버님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아주버님은 저희와 함께 사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상 시부모님의 아주버님까지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를 제가 다 해야 했던 거죠. 시부모님이 몇 년 전까지 일을 하시다가 일을 그만두시면서 제가 지역 큰 회사 식당에서 벌어오는 외벌이 수입은 시댁 살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있는데 자기가 왜 집안일을 하냐는 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주도를 해야 했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집안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시어머니에게 타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도 늘 나는 참는 성격이다, 뒤끝없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작 본인이 서운한 게 있으면 본인 기분이 풀릴 때까지 화를 쏟아내셨습니다.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화는 시어머니의 결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화가 나시고 화를 내시죠? 화를 낼 일이 아닌 것에 화를 내시고 계시다고 하며 상황 설명을 해서 화를 풀어드리려 해도 절대 화를 풀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오해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만 쿨한 척을 하며 화를 푸셨죠. 그래서 저는 점점 입을 꾹 다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본인 마음대로 안 되면 불같이 화를 내는 분이면서도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나는 참고 사는 사람이고 어쩔 수 없이 화를 내게 되면 화를 내지만 뒤끝은 없는 성격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한 게 생기면 그게 풀릴 때까지 사람을 들들볶고 화를 내시는 분이 뒤끝이 있을 수가 있나요? 게다가 본인이 오해를 했더라도 그 오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뒤로 넘어가는 사람이라 제가 누명을 뒤집어 써가며 사과를 했는데 그런 분 입에서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은 어땠겠어요? 정말 기가 막혔던 건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이 이혼하게 된 것도 제 탓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사기 결혼을 당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혼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논리는 제가 형님과 자주 통화를 하지 않았고 살갑게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단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형님이랑 자주 연락하면서 지냈으면 형님이 사기를 칠 수 없었을 거래요. 시어머니 논리를 듣다 보면 동문서답에 억지라서 따질 기력조차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입을 그냥 다물어버리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따져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고함과 억지 주장뿐이었고, 시어머니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가며 소리를 지를 때 보면 제 억울함보다도 저러다 시어머니가 뇌출혈이나 심장마비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말 한마디 못하고 입 꾹 다물고 있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아주버님네 일은 아주버님 부부의 일이고, 아주버님이 모자라서 그런 여자를 만나 사기 결혼을 당한 건데 그걸 왜 며느리인 저한테 책임을 묻고 대성통곡을 하시는지, 시어머니는 아들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꼭 저만 붙잡고 화풀이를 하셨어요. 아이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엄마로서 정말 창피했습니다. 아주버님은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던 중에 이혼했던 터라 법적 절차는 그나마 복잡하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이혼 후에 아주버님이 저희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사실상 우리 집이랑 합쳐져서 한 지붕 아래 사는 거나 다름없게 되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이 가엾다며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시작된 게 바로 그 아주버님 이혼은 제 탓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제가 평소에 형님이랑 자주 통화를 하면서 지냈어야 했는데 이렇게 안 해서 형님이 나쁜 마음을 먹고 아주버님에게 사기를 쳤다는 논리였어요. 아주버님 부부 사이의 일이고 아주버님이 바보가 아닌데 그걸 왜 저한테 책임을 묻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과 아주버님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억울하다 해도 시어머니에게 따져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고함과 동문서답 뿐이니 저는 그냥 입을 닫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원망받고 저만 화풀이 대상이 되는 그 지옥 같은 상황들이 자주 있었지만 남편은 그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고, 저희 아이는 그런 할머니의 비명소리를 고스란히 다 들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던 게,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나 시부모님한테 생활비 한 푼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번 돈으로 살림을 다 꾸려가고 있었죠. 아이 키우고 남는 돈이 있으면 통장에 조금씩 모아뒀는데 시어머니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그 돈을 가져다 쓰셨어요. 돈이 좀 필요하다 이 말만 하시고 다 죽어가는 듯한 연기를 하시는데 돌려받을 돈이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저는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참다 못해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생활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가관이더라고요. 네가 돈을 버니까 그렇지.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타박하시더군요. 네가 살면서 나한테 용돈 한번 줘봤니? 하시더군요. 순간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가 목돈 필요하다고 하실 때마다 남편이 어머니한테 갖다 드린 그 돈은 어디서 난 건데요? 하고 물었죠. 그게 다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하시는 말씀이 그건 내 아들이 모은 돈이겠지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들이 돈 모을 능력이나 되냐고. 그 돈 전부 다 제가 모아둔 돈이라고 따지니 갑자기 못 들은 척 입을 다무시더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시댁에 퍼부어도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못 듣고 오히려 용돈 안 줬다고 원망까지 들어야 했으니 사람 대접받으며 살기는커녕 그냥 ATM 기기로 살았던 거죠.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 수가 있겠어요?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를 피하길래 쫓아가서 말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 돈 다 제가 번 돈인데 무슨 용돈 타령이냐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저를 쳐다보며 싱긋 웃더니 또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저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요. 이대로 살 거면 나가서 살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혼을 하든지 하려고요. 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그럼 네가 어쩔 건데 감히 어디라고 시어미한테 그런 소리를 해? 하고 소리 지르며 펄펄 뛰시더군요. 저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란 년이 시어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며 방바닥을 치고 엉엉 우시는데 발까지 굴러가며 대성통곡을 하시더군요.
뭐가 그렇게 서러운 건지 정작 서러워야 할 사람은 저인데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해대니 그 소란을 듣고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달려나와 저보고 나와서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하라고 하길래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 눈을 똑바로 보고 딱 잘라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어이없다는 듯이 나갈 거면 너 혼자 나가! 하고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차피 내 편인 적이 없었던 남편이었으니 기대도 하지 않았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쳤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은 여기 남아서 평생 효자 노릇하며 살아.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사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는 바로 짐을 챙겼습니다.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엄마에게 아이를 잠시 부탁하고 곧장 집을 알아봐서 원룸을 하나 구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시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내 인생은 없었는데 그 작은 원룸을 계약하고 나오는 길에 얼마나 눈물이 나도록 기쁘던지요.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잠시 맡겨두고 원룸에 이삿짐을 다 옮겼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단둘이서 진짜 우리들만의 보금자리를 꾸렸죠. 제가 집을 나와버리니까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지 남편이 며칠 뒤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 집을 당장 알아볼 테니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빌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란 걸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는데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겪었던 온갖 수모와 시어머니의 궤변들, 그리고 그걸 보면서도 방관자처럼 굴었던 남편의 모습이 스치더라고요. 싫어. 저는 남편에게 딱 한마디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이혼하자고 했으니 헛수고하지 말고 조용히 이혼 서류나 준비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끈질기게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우리 엄마가 학력이 짧고 평생 농사만 지으시던 분이라 그런 거야. 네가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되잖아. 그 소리를 듣는데 그냥 웃음만 나올 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게 배움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본성 자체가 못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못된 짓을 한 거고, 아주버님이 이혼한 원인도 나라는데 누구 하나라도 시어머니에게 옳은 말 한 적 있냐고. 그런데도 당신은 시어머니가 돈 필요하다고 하면 나한테 돈을 요구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고 그걸 방관한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관한 건지 정말 잘잘못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당신네 부모, 당신네 형제처럼 사람 피 빨아먹는 인간들 밑에서 우리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 아이 인성 망가질까봐 겁나서라도 당신이랑은 단 하루도 더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는 거야.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 지금까지 고생한 거 전부 소송해서 다 받아낼 거야. 그러니 헛수고하지 말고 내 조건대로 이혼할지 소송으로 이혼할지나 결정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벌써 한 달째 매일같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방관자였던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건 제 마음이 이미 결론을 내렸거든요. 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왜 겁나겠어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며 몸과 마음이 썩어가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시댁에 퍼부었던 그 돈들, 시부모님 뒷바라지 하느라 내 아이에게 제대로 못해줬던 것들, 이제는 그 돈으로 우리 아이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고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 먹일 겁니다. 그게 엄마로서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하려고 거부하고 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정신적 고통과 제가 벌어서 시댁에 헌납했던 그 모든 돈들까지 법적으로 확실하게 따져서 받아낼 겁니다. 친정 식구들이 속상해할까봐 저희 부모님에게 자세히 말하지는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다 적어보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네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아이와 저 우리 둘만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 거예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앞으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미친 짓이 잘못이란 걸 남편과 다른 시댁 식구들은 정말로 모르는 것 같네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쓰니님의 희생을 모른 척 할 수가 있었겠어요? 쓰니님의 상처는 아이에게 고스란히 가게 되죠. 늦게나마 결단 내리신 걸 축하드려야 할 것 같네요.